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순자본 유출 그리고 순해외 투자입니다. 이거 시험 준비하는 우리 학생분들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죠. 시험에는 둘 다 나오는데 이거 대체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오늘 저 짬박사라 아주 그냥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아마 지금 마음속으로 다들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NCO? NFI? 아니 어떤 책에선 이렇게 말하고 저떤 책에선 저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맞죠? 괜찮습니다. 걱정 딱 붙들어 매세요. 오늘 이 시간만 딱 집중하시면 이 두 개념의 관계를 그냥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먼저 이 두 용어 정의가 뭔지 그리고 공식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자본 유출. 우리가 흔히 NCO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이름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순, 그러니까 네트로 자본이 유출된 것. 즉,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순수하게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산 금액에서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사들인 금액을 싹 빼주면 됩니다. 핵심은 뭐다? 나간 돈에서 들어온 돈을 빼는 이 흐름을 보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공식으로 보면 더 명확하죠. 자, 보세요. NCO는요, 국내 거주자의 해외 자산 매입에서 외국인의 국내 자산 매입을 뺀 값입니다. 어때요? 쉽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주식을 100억 원어치 샀어요. 그리고 제 친구인 외국인 마이클이 한국 주식을 80억 원어치 샀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의 NCO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억에서 80억을 뺀 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주자, 순해외 투자, NFI를 한번 볼까요? 정의를 보니까 해외에 대한 순투자를 의미한다. 한 국가가 순수하게 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순자본 유출, NCO랑 의미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신 게 정확해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공식을 한번 볼까요? NFI는 해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에서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뺀 값이에요. 자, 어떠세요? 방금 전에 봤던 NCO 공식이랑 비교해 보세요. 국내 거주자의 해외 자산 매입이나 해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나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요. 그쵸? 표현만 살짝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총액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총액을 뺀다는 그 본질, 그 알맹이는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때요? 정의도 사실상 똑같고 공식은 이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이잖아요. 그쵸?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NCO와 NFI는 이름만 다른 쌍둥이였던 거예요. 같은 개념을 가리키는 그냥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 두 녀석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똑같은 건데 왜 굳이 용어를 두 개나 써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건 바로 뭘 강조하고 싶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미묘한 차이 때문이에요. NCO는 말 그대로 자본이 흘러나가는 흐름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고요. NFI는 그 흐름의 결과물인 투자라는 관점에서 서술한 것뿐입니다. 본질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문제 NCO가 나오든 NFI가 나오든 그냥 얘네 둘은 같은 애들이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NCO랑 NFI가 같다는 건 확실히 알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럼 이 개념이 대체 왜 중요할까? 왜 시험에 그렇게 단골로 출제되는 걸까? 지금부터 그 진짜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별표 5개 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NCO 값이 0보다 커요. 양수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돈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보다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 즉 순자금 공급자, 넷 렌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NCO가 음수, 즉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땐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더 많이 빌려오고 있는 채무국, 순자금 수요자, 넷 버러워가 되는 거죠. 와, 이 지표 하나로 한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그 포지션을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개방경제 파트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공식, 가장 중요한 항등식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S는 I 더하기 NCO, S 이꼴 I 플러스 NCO.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한 나라의 전체 저축 S는요, 국내에 투자 I 되거나 아니면 순자본 유출 NCO의 형태로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저축한 돈이 국내 공장을 짓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남는 돈으로 해외 주식을 사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 공식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요. 꼭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자,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순자본 유출 NCO는 놀랍게도 순출출 NX와 항상 똑같습니다. NCO 이꼴 NX. 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국제 수지표에서 경상수지랑 자본 금융 계정이 사실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도체랑 자동차를 열심히 팔아서 수출, 달러를 벌어들이면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미국 주식을 사겠죠? 그게 바로 NCO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NCO 이꼴 NX 관계도 시험에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야,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 제대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머릿속에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순자본 유출 NCO와 순해외 투자 NFI, 이름은 다르다. 둘째, 하지만 그 의미와 계산 공식은 완전히 똑같다. 셋째,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제부터 NCO와 NFI는 그냥 같은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 간단하죠? 이제 시험장에서 이 두 용어 때문에 당황하거나 헷갈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 솔직히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또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짱 박사가 언제나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부하다가 혼자서 도저히 모르겠다,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럴 땐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 땐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 있고요. 또 아주 능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헷갈렸던 개념 하나를 완벽하게 정복했습니다. 화면 앞에서 집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복습이 더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파이팅!